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수업쌤입니다. 오늘은 수업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일본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국어나 수학, 사회 이런 과목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치른 적이 많아서 익숙할 텐데 대체로 일본어는 생애 처음이라 걱정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 예전 수업 영상을 보면은 학교 시험 예상 문제도 약간 있어서 참고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시험 보기 전에 일본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일본어 글씨체입니다. 여러분 한글도 글씨체가 엄청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익숙해져서 어떤 글씨체라도 다 읽을 수 있고 이해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어는 이제 막 배웠는데 글씨체도 달라서 읽기 힘들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키라는 글자가 선이 붙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으로 쓰는 글씨체는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키도 그렇고 여기 사도 그렇고 컴퓨터로 작성할 때는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외에도 소라는 글자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 좀 특이하죠?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이 후라는 글자가 특히 많이 특이한데 히라가나 수행평가를 칠 때 정말 이 글자가 정말 다양하구나 선생님이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이 글자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은 이런 글자 모양이 대부분인데 일본인들이 실제로 손글씨로 쓸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거든요. 숫자 3을 이렇게 늘린 모양에다가 좌우로 점을 찍어주면은 보통 후라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손글씨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후라는 글자가 좀 모양이 너무 다양해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많이 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가급적 교과서에 있는 글씨체와 최대한 맞추는 편인데 학교마다 혹은 선생님마다 글씨체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본어 선생님에게 꼭 글씨체에 관한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초음과 요음의 사이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음 배웠었죠? 여기 2단에 뒤에 야유요라는 글자가 붙음으로써 이제 자음과 모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뒤에 있는 야유요의 사이즈는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다 라고 수업을 했었는데 막상 교과서에 있는 글씨를 보면은 앞에 있는 글자랑 뒤에 있는 글자랑 모르겠죠? 선생님, 이게 4분의 1 사이즈 맞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선생님은 좀 눈에 익숙해져서 괜찮긴 한데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뒤에 있는 글자가 이게 요음인지 그냥 글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초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사이즈가 4분의 1 정도로 작아져야 되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뒤에 있는 글자, 앞에 있는 글자 생각해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죠? 자,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요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글자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어떤가요? 비로소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자, 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글자랑 큰 차이가 안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요음도 그렇고 초금도 그렇고 선생님이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익숙하지가 않아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일본어 선생님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초금과 요음 크기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정도 크기로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면 일본어 선생님도 똑같이 나온다 아니면은 좀 크기를 조정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낼 때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사이즈를 많이 조정을 하는 편인데 이것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없는 단어나 문장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교과서에 없는 단어라든지 문장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어나 사회, 과학 뭐 이런 시험에서도 교과서 외의 사료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듯이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교과서에 없는 단어나 문장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난이도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를테면 요 정도 단어는 다들 배워서 알 거예요. 스시, 네꼬, 와타시. 이 정도는 다들 교과서에 있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두 단어 알겠나요? 엔피츠, 홍야, 모르겠죠. 이 연필이란 뜻이고 책방이란 뜻인데 이렇게 모르는 단어 출제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문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도 곤니치와 사요나라 교과서에 있는 인사 표현이라서 다들 배웠을 텐데 자, 그런데 뜬금없이 오야스미나사이, 오츠카레사마 데시다 뭐 이렇게 배운 적도 없는 문장이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문제의 다양성을 위해서 보기에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어 공부가 아니라 학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첫 시험이 두려울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